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4편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 밥그릇 싸움, 나홀로 아파트 관리 의무 두고 감론 을박, 머니투데이 뉴스고요. 집값 누르고 자금 조사하고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 등장. 데일리안의 어제 새벽 6시 뉴스, 집값 하락, 금리 하락, 서울 아파트 살 때 금융 비용 부담 줄었다. 아시아경제 20년 2월 12일 09시 23분 뉴스.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신고 강화한다. 서울경제 2020년 2월 10일 17시 41분 뉴스. 오늘 준비한 뉴스는 다 어제발 뉴스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밥그릇 싸움, 나홀로 아파트 관리 의무 두고 감론 을박.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10일 어제 뉴스고요. 박미주 기자입니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대상 전환, 입주자 동의율을 두고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반발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주택관리사들의 움직임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4월부터 150만 가구 미만 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때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소유자 및 대리인과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가 없을 때는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있으면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포함 공동주택만 의무관리 대상이었다.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도 의무화된다.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반면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의무관리 대상이 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일반 관리 대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 전환 기준 완화로 투명성 강화해야 돼. 주택관리사 밥그릇을 위한 것.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란에 게재된 의견들 사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3분의 2 이상이라는 동의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의 신청이 많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해당 입법 예고에 등록된 88건의 의견 중 대다수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전환 의무화 등 요구도 나온다. 이들의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등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관리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준 완화를 원치 않는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한 건의자는 의무관리 대상이 돼 늘어나는 관리비를 부담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며 오히려 기준을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관리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지닌 이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비율 관련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당초 3분의 2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뒤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로 주택관리사들이 기준 완화를 의견을 제시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를 투명하게 주택을 관리하는 이점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격증 상실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를 제도권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다며 과반수 이상 기준을 낮추더라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한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쉽게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집값 누르고 자금 조사하고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 등장. 레데펠 작년 4월 25.8억 원, 25억 8천만 원에서 지난달 34억 원 최고가 거래, 급매물은 지난해 정리돼 주요 단지 신고가 맞춰 호가 올려. 경기 정부 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대한민국 정부 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에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자금 출처 조사를 매수인 내서 매도인까지 넓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집값 상승세가 다소 잠잠해진 모양새다. 이와 함께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가 등장하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몇 건의 신고가가 호가에 맞춰지는 분위기이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1% 상승하며 전주 0.02%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했다. 강남 11개구는 0.01%를 기록하고 하락했고 특히 강남 마이너스 0.04%, 서초 마이너스 0.04%, 송파 마이너스 0.05% 변동률이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에서 12.16 대책으로 고강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 강화에 또 팔을 걷어붙이자 부동산 시장에서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몇 주요 아파트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강남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지난달 4일 전용 94제곱미터가 34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작년 4월 25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8억 원이 올랐고 12.16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작년 10월 32억 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달 만에 2억 원이나 뛴 셈이다. 또 아직 실거래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레미안 하이리버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2억 3천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 압박의 거래가 자취를 감추자 몇 건의 신고가가 호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급한 매물은 이미 지난해 정리된 상황으로 학군이나 교통이 우수한 지역의 새 아파트는 여전히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된 신고가에 호가가 맞춰지고 있다며 레미안 대치팰리스의 경우 나와 있는 매물이 1, 2건 정도로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지 신규 공급 부족한 강남에서 새 아파트이면서 학군이 우수한 걸로 유명하다 보니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변화가 없다며 특히 급매물은 지난해 대부분 정리돼 현재 나와 있는 건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데일리언의 이정윤 기자였습니다. 주요 뉴스 집값 내리고 금리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 살 때 금융비용 부담 줄었다. 직방 지난해 4Q 아파트 구입 따른 금융비용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 이동 가능성. 노도강 경기 동북권 급등할 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가와 매입 금융비용 시뮬레이션. 아시아경제의 임온유 기자입니다. 2019년 4분기 아파트 매매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률이 실거래 가격 상승률의 4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에 따른 결과로 아파트 매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금융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직방이 담보 인정 비율 LTV 40%를 가정해 아파트 구입 연간 금융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9년 4분기 금융비용은 380만 원으로 전분기 377만 원에 대비 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실거래 가격은 3억 7,031만 원에서 3억 3,556만 원으로 4.1% 상승했다. 직방은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은 2분기 연속 줄었다. 2019년 4분기 금융비용은 514만원으로 3분기 537만원 대비 23만원 하락했다. 거래 가격은 5억 2,707만원에서 5억 2,073만원으로 634만원 하락했다. 직방은 전국의 금융비용이 소폭 상승한 것과 반대로 수도권의 금융비용 감소는 이자 하락과 함께 거래가격 하락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은 247만원으로 2018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됐다. 2018년 4분기 264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9년 중 가장 높다. 직방은 아파트 거래 가격이 3분기 2억 1,565만원에서 4분기 2억 5,077만원으로 상승한 것이 금융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 나누어 보면 아파트 매매 금융비용은 전분기 대비 서울, 대전, 제주에서만 줄어들었을 뿐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서울은 58만원, 대전은 만원, 제주는 17만원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제주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 거래 가격도 하락하면서 금융비용 감소가 이루어졌다. 금융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51만원 상승했다. 세종이 다음으로 50만원 상승했다. 세종은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금융비용이 상승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금융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연간 807만원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40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399만원, 부산이 34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유입 경로를 옥죄고 있지만 낮은 자금 조달 비용이 유지되고 있고 전세가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4분기 서울 평균 거래 가격 하락과 반대로 경기에서는 거래 가격이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이러한 매매 시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2007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속칭 노도강과 경기 동부권 중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현상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면서 규제 지역 외의 시장 불안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모뉴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분야별 뉴스로 정치 경제입니다. 외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신고가 강화한다. 2020년 2월 10일 뉴스. 정비사업 증축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서울경제뉴스. 외국인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축, 중축, 주택 같은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달부터 별도 신고 대상이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시행한다. 그간 외국인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매매 외의 경우는 따로 분류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테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 재개발 등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다. 2013년에는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서울 마포구 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낮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근거에 따라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4,139만 제곱미터, 241.4km로 전 국토의 10만 364km제곱미터의 0.2% 수준이다. 서울 면적 605km제곱미터의 40%에 달한다. 금액으로 공시지가는 기준으로 29조 9,161억 원이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1억 2,551만 제곱미터로 전체 보유한 면적의 5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이 7.8%, 일본이 7.6%, 유럽이 7.4% 순이다. 강동효 기자였습니다. 네, 요거는 잘한 일이네요. 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 읽어보았고요. 좋았다면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